네, 삼성전기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경주학의 박기사입니다. 최근 삼성전기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도 공시를 좀 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쪽에서 이 삼성전기를 5% 넘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장내에서 조용히 매집을 한 거죠. 목적을 보시면은 단순 투자 목적이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그 업황과 실적 방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최근 주가가 유독 탄탄했던 흐름 역시도 그냥 나온 움직임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죠. 우리 삼성전기는요, 그 MLCC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개별 이슈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업황 사이클 안에 있는지 올라갈 차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기 주가가 강하게 오른 배경을 좀 보시면 이 기사 영향을 시장이 이식을 했다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리를 해드리면 무라타 쪽에서 그 AI 서버용 고급 MLCC 수요가 이미 생산 능력의 2배 수준까지 왔다고 언급을 했고요.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예요. 이게 중요한 건 AI 서버용 MLCC 시장이 사실상 이 무라타하고 삼성전기 중심의 구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무라타 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자동으로 삼성전기 실적 레버리지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오른 게 전부 이 기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흐름은 분명해요. 그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고급 MLCC 수요와 같이 늘어나고요. 이 공급이 빠듯해지면 제품 가격이나 제품 구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변화가 미리 움직이는 곳입니다. 최근 주가 역시 이런 기대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랑 오늘 같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단기 재료라기보다는 이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쪽에서 중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가 반영된 쪽에 가까워요. 다만 이 무라타 쪽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수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향후 실제 가격 인상이나 수주 증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삼성전기 주가를 보면요. 단순히 이렇게 하루 튀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어져 오던 흐름이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붙은 모습입니다. 최근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나오겠죠. 오늘 이렇게 오른 건 알겠는데 이제 추세가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늘 올랐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움직임이 이 기존 추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날 이후에는 어디서부터 분할로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 7월 30일부터 보시면요. 이 반도체 첨단 부품 이슈로 반등이 한 번 나왔고요. 그날 이후부터 차트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조정 주고 다시 가고 조정 주고 다시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치고 나가는 상승이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요. 주가는 이미 100%가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 과정은 심심했을지 몰라도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삼성전기만의 흐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MLCC 관련주로 사마 컨덴서, 원택,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겠죠. 사마 컨덴서를 보면요. 27,000원부터 한 42,000원까지 올랐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면 4만원부터 5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은 삼성전기만큼 강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흐름이 테마 급등이 아니라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추세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대장주 추세를 실제로 끌고 가고 있는 주체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입니다. 이 삼성전기 외국인 비율을 보면요.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비율은 한때 37%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38%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이 구간에서 굳이 물량을 줄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는요. 이들이 들어왔다 나왔다를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사이클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기는요. 이제 외국인이 끝났다라고 보고 한 번에 빠져나가는 종목이 아니라요. 이 추세에서 더 얻을 게 줄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먼저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급하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직 이 가격을 사이클의 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외국인은 요 단기 차트보다는 앞으로의 실적하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고요. 가격은 21선 위에서 얹혀가는 구조입니다. 이 차트 자체가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 이유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 26일로 매수 타점을 잡았던 이유도 이 구간에서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요. 21선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눌림목이었고 이 저점 구조도 유지되고 있어서 매수 시도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 문자가 1월 26일 날 나갔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27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 공지가 나왔죠. 당시에 21선 눌림목 구간이었고 추세는 아직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 차트 흐름 자체는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우상향 차트에서 매도 타점은요. 이 고점은 아닙니다. 매도 타점은 추세가 흔들리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1선을 크게 이탈을 하거나 이탈한 뒤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구간, 이렇게 하루 이틀 흔들리는 거는 매도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골이 조금 나왔다고 매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위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데 이 종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서 더 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더 벌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매도는 그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윗꼬리 음봉이 나오고요. 다음날 시가를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에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 내려와서 나오는 신호가 아니라 위로 돌파를 하려다가 힘이 빠졌다는 게 마감하고 시작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이 윗꼬리는 고민의 시작이고요. 윗꼬리 음봉 시가 이탈은 판단의 확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이때도 가격은 계속 위로를 시도했지만 장중 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 장중 고가를 만들고 나서 종가는 시가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나온 다음날 시가를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죠. 이 고점 근처에서 가격은 계속 위로 시도를 하는데 이 종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윗꼬리가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시가를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고요. 위로 미는 힘이 실제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상지건설이고요. 동일하게 가격은 계속 위로 시도를 하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시가 이탈, 이런 게 위험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락해서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려다 밀리는 흔적인 거죠. 단순히 추세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로 미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이렇게 차트에 먼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할까요가 아니라 혼자서 판단하기 제일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는 계속 위로 가려다가 이렇게 밀리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여기서 대응을 시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구조만 짚어드리고 삼성전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구조만 짚어드리고 지금 이 삼성전기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나눠서 대응을 해야 할지, 어디를 기준으로 비중을 줄이고 어디까지 버텨볼지는 문자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있어요. 010-8069-6553.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는 대응 기준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삼성전기는요. 위로도 열려 있고요. 이 위를 닫을 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세 훼손도 당장은 없고요. 거래량 이탈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냥 같이 가는 전략이 맞는 구간입니다. 최근 뉴스를 좀 종합해 보면 우리 삼성전기는 지금 한두 분기 쓰고 끝나는 수요라기보다는 AI 인프라 쪽에서 기본 수요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숫자들이 확인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이런 차트는요. 이 분석보다는 대응이 훨씬 어려운 차트입니다. 이렇게 오르면은 더 사고 싶고요.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팔고 싶고 뉴스 하나 나오면 생각이 또 바뀔 거예요. 특히 이런 차트는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 이렇게 안 떨어질 때가 더 어렵습니다. 계속 버티게 만들고 판단을 미루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대부분 제일 애매한 자리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에 번호 있죠? 010-8069-6553.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아직 버텨도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정리해야 되는 구간인지 그 기준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라고 문자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판단이 틀어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이 삼성전기는 지금 당장 이렇게 결과를 맞추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가면서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